있잖아요. 사기를 향하여, 세기를 향하여. 거기 보면은 자기가 중국말을 잘해서 살아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생 거짓말이에요. 중국 국적 취득하고 중국 공산당 활동할 정도의 당시의 조선족 동포면요. 다 중국말 잘합니다. 근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애들한테 협조해가지고 자기 선배들 저기 누구 숨어 있어요. 저기 누구 잡으면 돼요. 이러고 손 붙잡고 안내한 배반자는 살았고 그거 안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김일성 그때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골 때리는 짓을 한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걸 아무튼 이 학살 사건은 민생단 사건이라 그러는데 무지하게 참혹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안 사건이 일어나죠. 1936년 12월 12일. 시안 사건은 뭐냐면 장쉐량 입장에서는 그게 뭐 국민당이든 모택동 공산당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항일 투쟁 다 해야 돼. 근데 자꾸 장개석이 자기는 일단 공산당부터 때려잡겠다고 하니까 장개석을 시안, 장안으로 납치를 해서 거기서 억지로 중국 공산당하고 저걸 시키죠. 그 항일 통일전선 형성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친북사관에 찌들은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아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구원 독립운동 출신으로 근데 어쩌고 저쩌고. 일단 첫째요. 동북항일연구원은 독립운동부대가 아닙니다. 이건 영어 명칭도 있어요. 니주아,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ted Army. 니주아라는 영어 명칭이 있어요. 이게 코민테른 문서에 다 나오는 조직이에요. 이게 명목은 중국 공산당의 그 지도를 받는 조직인데 실제는 코민테른 직할 조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당시 소련의 입장은 일본이랑 싸움 안 한다라고요. 근데 당시 일본의 공식적인 표방은 뭐냐면 반공 군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로 쳐들어가서 우랄 산맥 이동을 전부 일제가 장악한다. 이게 일본인들이 자기들 국민한테 세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텐노헤이카 천황폐하를 모시고 시베리아로 쳐들어가서 우랄 산맥 이쪽을 전부 반공 지역으로 해방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야 너희 그런 식으로 소련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만주 후방에다가 만주 지역에서 엄청난 게릴라 부대를 육성해서 너희 아주 그냥 아주 골탕 먹이는 수가 있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부대가 동북항일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거 보세요. 이게 동북항일연구원 그 사진인데 이 무기 누가 줬겠냐고. 이 군복 누가 줬겠어요. 무기 군복 이 체제가 돼 있잖아요. 무기, 돈. 이게 소련 쪽에서 코민텔에서 직접 지원해 갖고 동북항일연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1937년 7월 7일 날 일제가 이때까지 떠들어왔듯이 시베리아와 러시아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거기 먹을 거 없거든. 죽기만 하고. 팍 꺾어갖고 중국 본토를 향해서 치고 내려갔잖아요. 중일전쟁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이제 한숨 놓는 거죠. 아 이제 일제 속썩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무슨 짓을 하냐. 37년부터 동북항일연구원 말려 죽이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대가 이렇게 이동한다. 정보 주고 돈 끊고 물자 끊고 무기 지원 끊고 그 말라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말라 죽어요. 마지막 이 지도자 중에 제일 영웅적인 지도자는요. 굶어가면서 계속 산중에서 싸우고 죽어서 일제가 그 지도자를 사살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식량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싸웠나 해서 칼로 배를 가르고 위장을 갈랐어요. 밥통을. 나온 게 뭐냐. 솜뭉치예요. 솜뭉치. 그러니까 허기를 달래려고 옷에 있는 솜을 빼서 그걸 조그맣게 말아갖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고 싸웠다고요. 그러고 다 죽어갔어요. 이게. 자, 이 와중에서 안 죽고 소련 쪽으로 튀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장교 인관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소련군 88여단에 88 국제여단에 배속돼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동북항일연군을 소련이 말려 죽이는 과정에서 협조한 사람들로 봐야 돼요. 이게 김일성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 행적이 민생단 사건 때 그 20대 초반인데 1930년대 초반 그때도 이거 중국 애들한테 협조 안 했으면 못 살아났는데 중국 간첩질 안 했으면 그 다음에 1930년대 말 그때도 이거 소련 코민테른에 간첩질 안 했으면 못 살아남는데 이 두 개를 다 살아남아서 결국 소련군 88 국제여단까지 가서 소련군 대위가 된 사람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동북항일연군은 독립군부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련군 88여대는 독립운동부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책 좀 많이 고쳐야겠죠. 자, 이게 이제 세계 유일의 그 공산당이 참여한 통일전선,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에 그 사례인데 거의 유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통일전선이 아니고 공산당과 철없는 민족주의자, 거기에는 뭐 관료, 유생, 상공인, 산적까지 포함된 그런 통일전선이고요. 사실은 그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일제 점령에 대한 민족항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전선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히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시 그 얘기 나온 김에 소련이 통일전선에 사실상 반대한 까닭을 한번 보죠. 일단 첫째는 그 파벌이에요. 아까 제가 스페인 내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는 순혈 공산주의자들만 중시했어요, 소련이. 그러니까 소련은 통일전선을 하면요. 그게 통일전선이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소련 말 듣겠어요? 거기 온갖 노선이 다 들어가서 그게 자체적인 그 생명을 갖는데 소련에서 명령 때린다고 시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통일전선에 실제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적대적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이게 그 인도차이나 공산당이라고 있었다고요. 저는 다른 뜻에서 뭐 이낙연이도 그러고 뭐 문재인이도 그러고 호치민 죽고 못 산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호치민에 대해서 뭐 아는지 몰라. 호치민이 죽고 못 살면요. 김일성 되게 미워해야 돼요. 북한 애들 정말 경멸해야 돼요. 여기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1930년대 코민테른 회의에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해서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호치민은요. 인도차이나 공산당에 반대하고 월남 공산당, 비에트남 공산당을 해야 된다는 노선을 가지고 코민테른에 거의 암살당할 뻔한 사람이에요. 정말 미운 털 많이 박혔다고요. 소련으로부터.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내에서 조선인 공산당원들이 비참하게 숙청당할 때 살아난 20대 청년.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소련 코민테른이 의도적으로 동북항일연군을 말려 죽일 때 또 살아나서 소련군 대위가 된 20대 후반 청년. 그리고 6.25 때는 스탈린 비유 맞춰가지고 스탈린이 원하는 그러한 군사 남침 전쟁을 쳐버린 그때 그 사람 나이 몇 살이야? 38살짜리. 그리고 나서 40대 초반에는 남로당을 개잡듯 때려잡은 인간 도살자. 이런 식의 그 역사가 배어있는 김일성 영생교를 어떻게 옹호하냐고 호치민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소련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줄 세웠는지는요. 이것만 보면 알아요. 이게 당시 1930년대 소련에서 열린 코민테른 회의에 참여한 인도차이나 공산당원들의 그 멤버십 카드인데요. 사진 일단 보면 맨 왼쪽부터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이렇게 족보를 쫙 걸어놓고 공용어가 러시아어잖아요. 러시아어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요, 그러니까 1945년 8월에 분단되고 나서 북한 지역에서 가르친 제1 외국어가 러시아어예요. 영어나 일어가 아닙니다. 러시아어를 가르쳤어요. 제1 외국어를.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는 순혈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소련 공산당의 목표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무슨 통일전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게 기본 목표예요. 따라서 제1 외국어는 러시아어가 되죠. 그러니까 통일전선의 기본 정신을 소련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으로 뭐라고 떠들던 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레닌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얘들이요. 레닌을 어느 정도로 신격화시키냐면 1970년대까지인가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면 물리학자들을 숙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폭수폭 만드는 건 만드는 거고 이론으로서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면 물리학자들을 숙청했어요. 왜 그러냐면 레닌이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Materialism and Empirical Criticism 이라는 레닌의 상당히 학구적인 철학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은 객관적으로 불변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이 휘어지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이 중력에 의해서 영향받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레니니즘을 부정하는 게 돼요. 레닌주의를. 그래서 그게 1970년대 후반까지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 그 이론 자체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 숙청입니다. 물리학자가. 그러니까 레닌의 말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기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레닌이 굉장히 좋은 훌륭한 책을 쓴 게 있어요. 조그만 팜플렛인데 제국주의론이에요. 이 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통일전선을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 책이 여기 보면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 이런 책이거든요. 부제는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고 주 제목은 제국주의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 레닌이 빛나는 그런 명제를 얘기를 해요. 그 빛나는 명제는 뭐냐? 이제 100년 전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나라가 각국이 열강들이 금, 산, 군 복합체다. 금이라는 건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삼는 금융계. 그 다음에 산이라는 건 제조업체. 그 다음에 군대. 이 세 개가 결합한 공격 대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 대응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친다 이거예요. 열강각축이 벌어지고 열강각축이 벌어지면 당연히 가장 약한 나라 약체는 파멸한다 이거예요. 그 weakest link 가장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100년 전 세상 생각하면. 열강각축인데 열강각축을 벌리려면 각 나라가 금산군 복합체를 만들어서 움직인다고요. 거짓은 뭐냐? 열강이 같은 열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 그다음 미국과 같은 느긋한 원칙을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죠. 영국 같으면은 1840년대에 스스로 전 세계 모든 영국 식민지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예 농장주로부터 노예를 사는 돈을 영연방이 지불했어요. 이미 그런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열강하고 이거를 뒤늦게 그냥 어떻게든 저거 잡아먹어야겠다고 자유민주주의 뭐니 다 집어치우고 민족이 최고라고 나오는 그 독일 제국 혹은 일제 뭐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움직이는 방식이. 싸움은 이 굉장히 사나운 이 후발 열강들이 한다고요.
자유민주주의 안 돼 있는 데들이. 그럼 두 개 구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구별 안 해요. 다 같은 자본주의 부르주아 지배체제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제국의 차이를 무시하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은 그 전투적, 호전적 제국이 벌렸다고요. 독일 제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제국이 벌렸다고요. 그래서 이 제국들이 끝나고 나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1차 세계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레닌은 이 책에서 뭘 잘못했냐. 따라서 열강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건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전쟁이니까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서 내란을 일으켜야 된다고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레닌이 어디에서부터 뒷돈을 엄청 받았냐. 독일에서 뒷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닌이 러시아로 돌아올 때 1917년에 독일 제국이 내준 특별열차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러시아에. 뒷돈 엄청 받았어요. 그 뒷돈 받아서 튀었으면은 지금 아마 세계적 갑부 됐을 거야. 그 집안이. 이 사람은 이제 그거 튀지 않고 계속 혁명을 했죠. 근데 이 뒷돈 왜 그러냐면 총뿌리 거꾸로 돌려서 내라내라 하니까 당시 독일과 러시아가 하는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독일 제국이 레닌 그때는 저게 숨어 있을 때니까 스위스에. 독일이 엄청나게 뒷돈 주는 거죠. 막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씩 갖다 앵겨주는 거죠. 이게 뭔 짓이냐고요, 이게. 전쟁에 반대한다는 거하고 총불이 거꾸로 돌려서 내란 일으켜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총불이 거꾸로 돌려서 내란을 일으켜야 된다는 주장하고 적국으로부터 뒷돈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고. 악마죠. 세 번째, 레닌 이 책에서 뭐가 빠져있냐. 결국 탈식민지로 간다. 선진국들이 주도해서 다 식민지 독립해주고 이 탈식민지로 간다라는 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열강끼리 각축할 때 각축을 왜 하냐. 이유를 까면 그거거든. 여기는 독일식 민지, 여기는 프랑스식 민지, 여기는 이탈리아식 민지. 이렇게 식민지를 서로 좀 속된 말로 해서 자기 나아바리, 자기 영역, 숙회들이 오줌 싸고 자기 영역 표시하듯이 자기 영역을 관리를 하니까 자기의 독점적 영역을 더 늘리려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전 세계의 식민지를 다 독립을 시켜놓고 이걸 개방형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즉 어떤 한 열강의 독점적 영역이라는 거가 성립 불가능하게 만들면 어느 선진국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고 물건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열강 간의 전쟁에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 주도해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다음에 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다음에 차례로 나라를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요. 독립된 나라의 숫자가 전 세계에 한 20개밖에 안 돼요. 20, 30개. 지금은 한 20몇 개밖에 안 될 거예요. 독립된 나라의 숫자가. 특히 유라시아 대륙 쪽은. 지금은 그게 200개잖아요. 200개. 그러니까 이 레닌의 이 책은, 그러니까 이게 참 공산주의 관련 서적들이요. 이래요. 일부의 부분적 진실이 있어요. 빛나는 진실이 있어요. 근데 부분적이야. 특히 정치투쟁에 관한 거, 정치 노선에 관한 실제적인 판단이 되는 거. 여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체제는 금산군 복합체고 제국주의 열강의 시대고 그 열강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시대고 그 각축전에서 약한 나라는 틀어져 나간다.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이 그거보다 더 흉악한 거짓말이 붙죠. 첫째 뭐야? 영국과 미국 같은 멀쩡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전부 오스만 터키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나 독일 제국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과 같은 그런 데들이랑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호전적 제국과 멀쩡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차이를 인정을 안 해. 전부 부르조아 착취국가예요. 둘째, 반전은 좋은데 반전한답시고 총불이 거꾸로 돌고 내란 일으켜야 된다 그러고 내란 때문에 적국으로부터 돈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건. 세 번째,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제대로 자유민주주의적 전통이 확립된 선진국 중에 선진국들이 결국 주도해서 탈식민지,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민족에 따라서 대충 다 이렇게 독립시켜 나가는 그래서 개방형 시장 경제로 세계 시장 경제로 만드는 이 추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서적에서 이거 무서운 거예요. 부분적 진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선동적으로 이쁘게 써놨기 때문에 혹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20세기 전반기를 우리가 털어보면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파시즘, 나치즘, 일제 천황주의에 대한 그런 구구 전체주의에 대한 뭐 통일전선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데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 세력 사이에 통일전선이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사, 국사책 이런 부분에서 틀린 점이 있다면 다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통일전선이 얼마나 이게 통일전선이란 개념이 그 함정이 많은 개념인지 조심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반문재인 통일전선 일단 웃기는 소리예요. 제일 첫 번째 질문. 집권자가 문재인이에요? 전대협이에요? 제가 그때 우리 조성환 교수랑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두 번씩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아마 이씨만 우남 이승만 대통령 한 번이고 김씨 2명, 노씨 2명, 뭐 노태우, 노무현,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박씨 2명, 박정희, 박근혜. 근데 전씨도 2명이다. 전두환, 전대협.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집권자는 문재인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건 전대협 커넥션이다. 실제는 집권은. 그러니까 이건 세력으로 집권한 거지 한 명의 어떤 스타덤에 이르는 그 자체로서의 스타덤의 생명력을 가진 인물로 집권한 게 아니라 저건 전대협 세대가 만들어진 스타다. 문재인은.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반문연대가 아니라 반전연대, 반586 연대죠.